쨍그랑 소리와 함께 옥색 연지압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고운 붉은 가루가 마치 누군가의 선혈처럼 하얀 대리석 위로 번져나갔고, 동시에 중전의 침소 안에는 기괴하고도 달콤한 향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인연 감히 네 앞이라고 발뺌을 하느냐. 네가 올린 이 향분이 중전 마마의 옥체를 해하려 하는 증거가 아니더냐. 상궁의 서슬 퍼런 호통이 대전을 울렸고, 설화의 머리채는 거친 군사들의 손에 붙잡혀 뒤로 꺾였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향료의 냄새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죽음의 향취였다. 설화는 떨리는 눈동자로 바닥의 가루를 응시하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손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단 말인가. 차가운 바닥에 짓눌린 설화의 뺨 위로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군사들이 그녀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것이었다. 말하라, 누가 시킨 일이냐. 일개 향방나인이 어찌 이런 극독을 다룰 생각을 하였느냐. 추국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아수라장 속에서 설화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중전의 병풍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미소 짓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렀다. 그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길에 휩싸인 아버지의 향료 작업실, 그리고 자욱한 영희 속에서 보았던 보라색 나비 문양의 인장. 오늘 그녀가 올린 향분에도 바로 그 나비 문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전 장안에서 제일 가는 조향사였던 설화의 아버지는 왕실의 비극적인 독살 사건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다. 설화야, 절대로 내 능력을 드러내지 마라. 향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가장 소리 없는 칼날이 된단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던져주었던 마지막 유언은 설화의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설화는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길을 택했다.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궁궐의 향방나인이 된 것은 오직 가문의 원수를 찾아 그들이 저지른 죄를 향기로 되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서막을 올리기도 전에 그녀는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대역죄인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다. 이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내명부의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가 그 천재적인 솜씨로 황후의 마음을 훔쳤던 설화가 아니냐. 결국 그 미천한 재주가 화를 불렀구나. 질투 섞인 목소리들은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설화의 귓가를 핥히었다. 설화는 포박당한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으나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침향과 사향을 섞어 만든 향분이었으나 그 깊숙한 곳에는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멎게 하는 혈루초의 독성이 숨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조향사는 절대로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배합이었다. 지하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폐의 악취가 설화의 예민한 후각을 괴롭혔다. 그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박힌 미세한 향분 가루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은 죽을 수 없다. 아직 그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설화는 이를 악물며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때 복도 끝에서 차가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도 무게감 있는 그 소리는 일반적인 옥졸의 것이 아니었다. 창살 틈으로 비치는 등불의 떨림이 누군가의 접근을 알렸고, 설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철창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제학 이명훈이었다. 그는 설화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이자 현재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권력의 핵심이었다. 참으로 가련하구나.
아비의 재주를 빼닮아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결국 아비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명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뱀의 독리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설화는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다. 대감께서 직접 이곳까지 오신 것을 보니 제가 만든 향분이 꽤나 위협적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두려우신 것입니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이명훈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이명훈은 비웃음을 흘리며 창살 가까이 다가왔다. 비밀이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내일 아침이면 너는 황후를 독살하려 한 대역죄인으로 처형될 것이다. 네가 가진 그 비방서와 함께 말이다. 그는 설화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조양 비법서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설화는 이미 비법서를 자신의 머릿속에 다 외워버린 뒤 그것을 태워 없앤 지 오래였다. 책은 사라졌습니다, 대감. 이제 그 비방은 오직 제 머릿속과 제 손끝에만 남아있지요. 저를 죽이시면 대감께서 그토록 갈구하시던 장생향의 비밀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설화의 말에 이명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장생향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향료로 그것을 맡는 자는 노화를 늦추고 만병을 다스린다는 설이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이명훈이 설화의 가문을 멸문시킨 진짜 이유도 바로 그 장생향의 조제법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이명훈은 한참 동안 설화를 노려보다가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찮은 계집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허언을 하는구나. 장생향이라니 네 아비도 끝내 완성하지 못한 것을 네가 알 리가 없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설화의 말이 허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설화는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자 더욱 몰아붙였다.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대감의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부패의 냄새는 조만간 온 장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명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최근 원인 모를 피부병과 구취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어떤 의원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설화는 그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미세한 악취를 포착했던 것이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이명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설화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대감께서 쓰시는 그 향분 속에 제가 무엇을 섞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독이 아니라 대감의 내면이 썩어가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울입니다. 이명훈은 자신의 소매를 코에 갖다 대며 경악했다. 설화는 이미 궁녀들을 통해 이명훈에게 전달되는 향료에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당장 이 문을 열어라. 이 계집을 당장 내 처소로 압송하겠다. 이명훈은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설화는 군사들에게 이끌려 감옥을 빠져나오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심장부로 들어가 모두를 파멸시킬 향기를 피워 올리리라.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보름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설화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이 장안의 등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향기에 덫이 놓이고 있었고 그것은 장안의 그 어떤 달콤한 꿀보다 치명적인 유혹이 될 것이었다. 어느덧 이명훈의 비밀삭에 도착한 설화는 화려한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려줬다. 방 안에는 각종 징휘한 향료들이 가득했지만 설화의 예민한 코에는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 역겹게만 느껴졌다. 자, 말해보아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향이 무엇이냐? 만약 나를 속인다면 내년의 사지를 찢어 밝힐 것이다. 이명훈은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겼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병을 고치는 향을 원하신다면 먼저 대감의 방에 있는 이 가짜 향료들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특히 저기 놓인 천국 향로에서 타오르는 연기는 대감의 폐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설화의 지적에 이명훈은 급히 향로의 불을 껐다. 설화는 이명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의 손등에 작은 상처를 낸 뒤 품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 병 안에 든 액체를 상처에 바르자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며 방 안가득 청량한 숲의 향기가 퍼져나갔다. 이것은 장생향의 기초가 되는 소생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감의 피부병은 사흘 안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향을 조제해야 합니다. 설화의 시연을 눈앞에서 본 이명훈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이제 설화를 죽여야 할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책임질 보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설화가 의도한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다. 이명훈 같은 자는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명훈의 사게 머무는 동안 그가 숨겨둔 비밀 장부와 궁궐 내 통첩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향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장안에서 가장 귀한 약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밀실이 있어야 하지요. 설화의 요구에 이명훈은 흔쾌히 허락하며 자신의 비밀서고 옆에 조향실을 마련해 주었다. 설화는 그곳에서 향을 만드는 척하며 서구의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명훈의 은밀한 대화들을 엿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는 그 어떤 첩자보다 예리하게 권력의 추악한 뒷모습을 수집해 나갔다. 며칠 뒤 설화는 이명훈에게 첫 번째 향을 올렸다. 그것은 겉으로는 은은한 낭꽃 향이 났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환각을 유도하는 몽환산의 성분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이 향을 맡으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밤잠을 설치지 않으실 겁니다. 설화의 가머니설에 속아 이명훈은 깊게 향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이명훈은 꿈속에서 자신이 죽인 수많은 이들의 원혼을 보며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설화가 건네준 해독제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설화는 독과 약을 동시에 쥐고 이명훈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는 조향실 구석에서 10년 전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던 백호령 인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임금에게만 진상하던 향료에 찍던 것이었다. 왜 이것이 이명훈의 sak에 있는 것일까? 설화의 손이 떨려왔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에 손대지 마라. 그것은 네 아비가 목숨과 바꾼 실패작의 증표일 뿐이다. 돌아보니 이명훈이 어느새 다가와 설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설화가 미처 읽지 못한 또 다른 음모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설화는 직감했다. 이명훈 또한 자신을 이용해 더 큰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을. 장안의 달콤한 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은 이제 막 그 향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서리가 이명훈의 사가 담장을 타고 내려앉을 무렵 설화는 조향실에 묵직한 돌절구를 찌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텅텅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를 때마다 그녀의 손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해졌으나 설화는 멈추지 않았다. 어찌 이리 독한 계집이 있단 말이냐.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약재를 다듬다니 참으로 소름 끼치는구나. 문 밖에서 감시하던 하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설화는 오직 절구 속에서 으깨지는 침향의 질감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향료의 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기침이 터져 나왔으나 설화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다시 절구를 치켜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조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명훈의 정실 부인인 박 씨가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코를 찌르는 약자의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단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네가 그 유명한 설화냐? 대감께서 너를 감옥에서 빼돌려 이토록 애지중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보아하니 그저 향기에 미친 광년이일 뿐인데 말이다. 박 씨의 서슬퍼런 눈빛은 설화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내렸다. 설화는 차분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마님 향기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만드는 향이 대감께 필요한 이유는 대감께서 무엇을 갈망하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요. 설화의 당당한 말투에 박 씨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박 씨는 설화가 정성껏 갈아놓은 향료 가루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천한 계집이 감히 내 앞에서 가르치려 드는구나. 여봐라 이 아이에게 내 명부의 예법을 가르쳐 주어야겠으니 당장 채찍을 가져오너라. 박 씨의 명에 하인들이 설화를 거칠게 끌어내어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렸다. 설화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속으로 가문의 원수들을 향한 증오를 되새겼다. 채찍이 등줄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마다 설화의 눈빛은 더욱 투명하고 서늘해졌다. 마님, 이 고통의 냄새는 훗날 마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피 냄새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설화의 기괴한 미소에 박 씨는 뒷걸음질치며 공포를 느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명훈은 분노하여 박 씨를 내쫓고 설화를 일으켜 세웠다. 귀한 손에 상처를 입혔구나. 내 너에게 장생양의 비방을 완성하라. 일러건을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불찰이다. 이명훈은 가식적인 자상함을 보이며 설화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으나 그의 손길에는 오직 탐욕만이 서려 있었다. 설화는 그 손길이 역겨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감동한 척 눈물을 흘렸다. 대감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감을 위해 장안의 모든 여인이 탐낼 천상향을 먼저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향을 황후마마께 바치신다면 대감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설화의 제안에 이명훈은 눈을 번뜩이며 크게 기뻐했다. 설화는 찢어진 등을 치료하지도 못한 채 다시 조향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섞인 향료들을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향료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와 슬픔을 자극하는 법이었다. 설화는 밤마다 환각을 유도하는 만다라화의 뿌리를 가공하여 천상향의 핵심 재료로 삼았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결한 꽃향기가 나지만 그것을 장기간 맡은 자는 서서히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금단의 향료였다. 이 향기가 황궁을 뒤덮는 날, 장안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환영에 시달리게 되리라. 설화는 촛불 아래에서 붉게 빛나는 약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러던 중 설화는 이명훈의 삭에서 조용히 일하던 늙은 하인 칠복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10년 전 설화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향방에서 자비를 하던 자였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물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전 향방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설화입니다. 칠복은 설화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주위를 살폈다. 아이고, 아가씨 살아 계셨군요. 하지만 이곳은 지옥입니다.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대감은 아가씨의 아버님을 산채로 불길 속에 밀어넣은 자입니다. 칠복의 폭로에 설화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으나 그것은 이명훈이 꾸민 잔혹한 살인이었던 것이다.
칠복은 눈물을 닦으며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설화에게 건넸다. 이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 아가씨를 만나면 꼭 전해주라 하셨지요. 그것은 장생양의 진짜 비법이 아닌 이명훈이 장생양을 만들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실험체로 쓰였던 무고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설화는 명단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명훈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살아있는 사람의 골수와 장기를 향료의 재료로 쓰려 했던 악마였다. 설화는 이제 단순히 가문의 복수를 넘어 이 괴물을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임영훈의 경쟁자인 영의정 쪽에서 보낸 자객이 설화의 조향실을 습격한 것이었다. 장생향의 비밀을 아는 계집을 우리가 데려가야겠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설화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설화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병력향 주머니를 화로 속에 던졌다. 순식간에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함께 매운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는 사이 설화는 서고 뒤편의 비밀 통로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그녀의 발목이 돌부리에 걸려 크게 접질렸고 뒤쫓아오던 자객의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핏방울이 어두운 복도를 적셨지만 설화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그녀는 이명훈의 비밀서고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감옥까지 도달했다. 그곳에는 칠복이 말했던 끔찍한 실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썩어가는 시신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향료 단지들이 즐비했다. 설화는 그 역겨운 광경 속에서 아버지가 쓰던 낡은 조향칼을 발견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화는 아버지의 칼을 품에 안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숨겼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설화는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향료 주머니를 손에 쥐었다. 그때 지하 감옥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자객들이 아닌 이명훈의 호위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자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설화를 부축해 일으켰다. 대감께서 무척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서 위로 가시지요. 호위무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그의 손길은 설화를 감시하는 포졸과 다름없었다. 설화는 다시 이명훈의 방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칠복을 보았다. 이 늙은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감히 내 뒤를 캐려들다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이명훈은 설화가 건네받은 명단을 이미 빼앗아 불태우고 있었다. 이명훈은 설화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며 차갑게 속삭였다. 너를 살려둔 것은 오직 장생향 때문이다. 내일 당장 황후의 연회에 쓰일 향을 완성해내지 못한다면 저 늙은이와 함께 내 아비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설화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향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될지는 대감도 모르실 겁니다. 설화의 말에 이명훈은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다시 조향실로 보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설화는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마지막 조향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상향에 이명훈의 피부병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정노유를 섞었다. 이것은 당장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황궁의 연회장에서 사용하는 다른 향료들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거대한 독극물로 변하는 연쇄 조향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설화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교한 덫을 놓았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복수의 일념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향료 액체는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투명하고도 슬펐다. 연회 당일 아침 설화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이명훈의 뒤를 따라 궁궐로 향했다. 그녀의 소매 안에는 문제의 향분이 든 옥합이 감춰져 있었다. 궁궐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으나 설화의 귀에는 그것이 희생된 자들의 통곡 소리로 들렸다. 오늘 장안의 모든 향기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설화는 멀리 보이는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며 결연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요동치고 있었으나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뿌린 씨앗이 어떤 피의 꽃을 피울지 장안의 달콤한 꿀 뒤에 감춰진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궁궐 입구에서 검문을 받던 중 설화는 중전의 최측근인 상궁과 눈이 마주쳤다. 상궁은 설화를 알아보는 듯 움찔했으나 이내 시선을 돌렸다. 설화는 이미 상궁에게도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녀가 미리 상궁에게 보낸 미용향은 이미 상궁의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고 그것은 오늘 설화가 터뜨릴 향기의 촉매제가 될 예정이었다. 이명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대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연등 아래 수많은 권력자가 모여들었고 설화는 그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향기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연회가 시작되고 설화는 마침내 대전 한가운데로 불려나갔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옥합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장안을 평정할 천상향이옵니까? 황제의 질문에 설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옥합을 열었다. 옥합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순식간에 대전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그 향기에 취해갔다. 이명훈은 승리감에 젖어 술잔을 들이켰다. 하지만 설화의 눈에는 이명훈의 목 주변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이제 곧 달콤한 꿈은 끔찍한 현실로 뒤바뀔 것이었다. 화려한 궁궐대전의 천장에는 수천 개의 등불이 매달려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금박을 입힌 기둥 사이로 흐르는 비단 자락들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설화가 올린 옥합에서 피어오른 천상향은 그 어떤 꽃향기보다도 우아하고 깊어 연회장에 모인 대신들과 후궁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참으로 기이한 향이로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하고 머릿속이 맑아지니 이것이 정령 인간이 만든 향이란 말이냐. 황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화에게 금술잔을 내렸고 이명훈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수염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설화는 그들의 찬사 속에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대전 구석구석에 배치된 향로들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전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설화가 조제한 천상향의 입자들이 상궁들의 몸에 밴 미용향, 그리고 대전 사방에서 타오르던 참수체 열기와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명훈이었다. 그는 갑자기 목 주변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소매를 걷어붙였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붉게 충혈된 자신의 핏줄 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명훈이 당황하며 술잔을 떨어뜨리자 옆에 앉아있던 대신들도 하나둘씩 목을 부여잡으며 받은 기침을 내뱉기 시작했다. 향기는 이제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폐부를 옥죄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대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황제는 당황하여 호위무사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연회장에 독이라도 퍼진 것이냐? 황제의 호통의 설화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폐하, 이것은 독이 아니옵니다.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이 향기와 만나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뿐이옵니다. 제 향기는 오직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성질을 지니고 있나이다. 설화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대전 안에 모든 이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힘이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명우는 설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2년 내 놈이 감히 황궁에서 대역죄를 저지르는구나. 전현을 당장 처형하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때 중전의 침소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보라색 나비 문양의 인장이 찍힌 서찰이 황제의 탁자 위에 올려졌다. 그것은 설화가 미리 칠복을 통해 황제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해둔 이명운의 비밀 장부 중 일부였다. 황제는 서찰을 읽어내려가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대제학 네가 그토록 갈구하던 장생향을 만들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10년 전 향방의 화재 사건 또한 내 놈이 꾸민 짓이었더냐? 황제의 경로의 대신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떨기 시작했다. 이명우는 공포에 질려 변명하려 했으나 설화가 설치해둔 향기의 덫은 이미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실만을 토해내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폐하의 영생을 위한 충전기였습니다. 그 미천한 것들의 목숨, 몇 개로 천하의 보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명운의 입에서 터져나온 광기 어린 자백은 대전에 모인 모든 이들을 경악해 했다. 설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가슴에 품어온 원한이 비로소 그 결실을 보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함으로 가득했다. 대감 당신이 죽인 수많은 영혼은 당신의 충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평범한 내일의 향기를 맡고 싶어 했을 뿐이지요. 설화는 품 안에서 작은 향병 하나를 더 꺼내 바닥에 던졌다. 병이 깨지며 퍼져나온 푸른 연기는 고통받던 무고한 궁녀들과 대신들의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오직 이명운과 그의 신복들에게는 더욱 지독한 환각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죽인 자들의 원혼이 형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명운은 허공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다. 저리 가라, 내 놈들은 이미 불타 죽지 않았느냐. 내 손에 묻은 피는 이미 씻어냈단 말이다. 그의 추악한 모습은 황제와 온 조정 대신들에게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황제는 차갑게 명했다. 대제학 이명운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가산을 몰수하라. 또한 10년 전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 군사들이 이명운을 끌고 나가자 대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설화는 홀로 남겨진 채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듯 보였으나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제는 설화의 뛰어난 재주를 경계하며 그녀를 자신의 손안에 두려 했던 것이다. 설화라 하였느냐. 내 재주가 참으로 놀랍구나. 적을 무너뜨리는데 향기를 쓰는 그 지략은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 만하다. 황제의 눈빛에는 감탄과 함께 소유욕이 번득였다. 황제는 설화에게 내명부의 정식 관직을 내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향을 만들라고 명했다. 이는 사실상의 연금이자 권력의 종속을 의미했다. 설화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권력자의 손에 들어간 향기는 가장 소리 없는 칼날이 된다는 그 경고를. 그녀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된 이명운을 무너뜨렸으나 이제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이라는 파도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연회가 끝난 뒤 설화는 황제가 하사한 화려한 거처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곳은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설화는 방 안에 가득한 기화요초들의 향기를 맡으며 생각에 잠겼다. 권력은 향기와 같아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너무 가까이 하면 그 도끼에 취하고 만다. 그녀는 황제가 자신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이 단순한 향료가 아니라
정적들을 소탕할 치명적인 무기임을 간파했다. 설화는 이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재주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몸에 밴 모든 향기를 씻어내고 가장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향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설화를 찾아온 이는 뜻밖에도 젊은 호위대장 윤시우였다. 그는 이명훈의 사기에서 설화를 지켜주었던 자였으며 10년 전 그녀의 가문이 몰락할 때 유일하게 도움을 주려 했던 관리의 아들이기도 했다. 설화 낭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당신의 재주를 이용해 조정을 공포로 다스리려 하십니다. 이미 대신들 사이에서는 당신을 마녀라 부르며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설화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장군 향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곳에 남은 이유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궁궐의 썩은 냄새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설화는 시우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명훈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 즉 황실의 혈통과 관련된 중대한 문서의 보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장안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진정한 향기는 높은 보좌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시우는 설화의 결연한 의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애틋함이 교차했다. 설화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권력의 폭주를 막겠다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설화는 황제에게 매일 새로운 향을 올렸다. 하지만 그 향들은 예전처럼 강렬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이른 아침의 이슬이나 숲속의 바람처럼 아주 연약하고 순수한 향기였다. 황제는 처음에는 그 향기에 불만을 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순한 향기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설화는 향기를 통해 황제의 마음을 서서히 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황후와 간신들은 설화를 시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설화의 거처에는 밤마다 의문의 자객들이 드나들었다. 어느 날 밤 설화는 자신의 방 안으로 침투한 자객들을 향해 조용히 향로를 던졌다. 향로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자객들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가져온 독약의 성분을 중화시켰다. 설화는 어둠 속에서 자객의 우두머리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를 죽인다고 해서 세상의 악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죽음은 장안의 모든 향기를 도구로 바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자객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물러갔다. 설화의 명성은 이제 궁궐을 넘어 장안 전역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녀를 향기의 선녀라 부르며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이명훈은 자신의 피부가 서서히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설화가 남긴 향기의 저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도끼는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명훈은 끝내 미쳐버려 벽에 머리를 찌으며 설화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설화, 그년이 내 영혼을 훔쳐갔다. 내 향기를 돌려다오. 그의 비참한 최후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 설화는 감옥 면회실 창 너머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조용히 묵념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제사이자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이제 설화 앞에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황제의 소유욕을 완전히 꺾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황제에게 마지막 진상품으로 무상향을 준비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오직 마음으로만 맡을 수 있는 향기였다. 황제는 그 향기를 맡기 위해 설화를 불렀고 대전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설화는 빈손을 들어 황제의 코끝에 가볍게 스쳤다. 폐하,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향기요입니다. 향기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옵소서. 그 순간 황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그는 마침내 설화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설화는 궁궐의 문을 나서며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손에는 오직 아버지의 낡은 조향칼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장안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지만 이제 설화에게 그 향기들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도 아니었다.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윤시우를 발견하고 밝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장안의 번화가를 지나 이름 모를 산골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설화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향기를 만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안의 새벽은 평소보다 무겁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의금부 앞마당에는 거대한 추국장이 마련되어 서슬 퍼런 칼날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설화는 어젯밤 궁궐 문을 나서기도 전에 황제의 비밀 금군들에게 포위되어 다시 이곳으로 끌려왔고 그녀의 앞에는 이명훈뿐만 아니라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수십 명의 대신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죄인 설화는 듣거라. 네가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대신들을 환각에 빠뜨려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죄를 엄히 묻고 10년 전의 진실 또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 황제의 음성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설화의 귓가를 파고들었으나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의 초연함과 함께 마지막 방역을 위한 날카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다. 추국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청동 향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설화가 마지막으로 조제한 진실의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향은 인간의 뇌수를 자극하여 억눌린 기억을 끌어내고 거짓을 말하려 할 때마다 심장을 조여오는 독특한 성분을 지니고 있었다. 폐하 소첩은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향기로서 가려진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지요. 여기 계신 대신들 중 10년 전 제 아버님을 모함하고 가문을 도륙한 자가 누구인지 이 향기가 말해줄 것입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신들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향기가 대전 마당을 가득 채우자 이명훈의 뒤에 숨어있던 영의정 김사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김사헌은 장안에서 가장 청렴한 관리로 알려졌으나 사실 그는 이명훈을 조종하여 장생양의 비결을 독점하려 했던 만악의 근원이었다.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박히자 김사헌은 환각 속에서 10년 전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던 향방의 비명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니야. 이명훈 내 놈이 멋대로 저지른 짓이 아니더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김사헌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황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용상을 내리쳤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경악하며 김사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설화는 차갑게 식어가는 김사헌을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빛바랜 비단 서찰 하나를 꺼내 황제에게 올렸다. 이것은 제 아버님께서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신 김사헌의 매관매직 장부와 장생향을 이용해 황실을 전복시키려 했던 역모의 증거이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가 머문 자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지요. 서찰을 받아든 황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그 안에는 김사헌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제 진실의 천칭은 완전히 설화 쪽으로 기울었으며 대역죄인의 멍에는 순식간에 김사헌과 그 일패계로 옮겨갔다. 여보라 대역죄인 김사헌과 이명훈 그리고 이에 가담한 무리들을 당장 압송하여
참형에 처하라. 또한 설화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그 아비에게는 영의정의 관직을 추중하여 억울함을 씻어주노라. 황제의 명이 떨어지자 추국장에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진동하였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악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또 다른 욕망이 싹튼다는 것을. 그녀는 화려한 보상이나 관직 대신 이 지독한 권력의 향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김사훈은 끝까지 설화를 저주하며 소리쳤다. 내년이 승리한 것 같으냐? 향기는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권력의 맛을 본 황제가 너를 온전히 놓아줄 것 같으냐?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설화의 가슴에 박혔고 황제의 시선은 여전히 설화의 손끝을 탐욕스럽게 쫓고 있었다. 설화는 황제의 눈빛에서 김사훈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읽어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조향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도 진실을 밝히는 약도 아닌 모든 인연의 끈을 향기처럼 흩뿌려 버리는 망각의 향이었다. 추국이 끝난 뒤 설화는 황제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작은 도자기 병을 내놓았다. 폐하, 이것이 폐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진짜 장생양의 완성본이옵니다. 이것을 맡으시면 만세토록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황제는 의심 없이 병의 마개를 열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무색무취의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장생향이 아니라 설화의 존재 자체를 황제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강력한 암시의 향이었다. 황제는 서서히 눈이 감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설화는 황제의 곁을 떠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향기는 기억 속에 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제 저를 잊으시고 백성을 위한 성군이 되소서. 설화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군사가 그녀를 찾기 위해 장안을 뒤졌으나 그 누구도 설화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설화는 미리 약속했던 장소에서 윤시우와 재회하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시우의 눈에는 설화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 안타까움으로 맺혀 있었으나 설화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다. 이제 제 손에는 피 냄새도 독의 향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당신과 함께 걸어갈 흙냄새와 바람의 향기뿐이지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장안의 성곽을 등지고 이름 모를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안의 거리에는 여전히 설화가 만든 향분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으나 그 향기에 진짜 주인인 설화에 대한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그저 아주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꿈을 꾼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설화가 떠난 자리에는 작고 하얀 꽃들이 피어났고 그 꽃들은 밤마다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으나 설화는 자신의 재주를 세상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늙어가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선택한 것이었다. 길을 걷던 중 설화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시우의 옷깃에 꽂아주었다. 이 꽃의 이름은 여운이라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오래도록 마음을 머물게 하지요. 우리들의 삶도 이 꽃과 같기를 바랍니다. 시우는 설화를 품에 안으며 평생 그녀를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장안의 화려한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두 사람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의 물결이 은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설화는 자신의 손에 묻은 마지막 조향의 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인사이자 다시는 독이 든 향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침묵의 서약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설화의 향기를 그리워했다. 궁궐의 서구 깊숙한 곳에는 설화가 남긴 비방서의 조각들이 남아있었고
이를 차지하려는 인간들의 암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향기는 사라져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설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장안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독은 향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산맥 너머로 사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평온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으나 인생이라는 거대한 조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설화는 시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긴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폐부에는 더 이상 독한 향료의 가루가 아닌 시원한 밤 공기와 풀내음이 가득 차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장생의 향기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마다 과거의 슬픔은 씻겨 내려갔고 미래의 희망이 향기로운 꽃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안의 달콤한 꿀은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설화의 인생에는 오직 진실한 삶의 향기만이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설화의 앞길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설화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수많은 피와 눈물이 섞인 길이었으나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아와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향칼을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이제 그녀의 손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돌보는 따뜻한 손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향기는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니 설화와 시우는 서로의 향기를 나침반 삼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다. 시냇물 소리가 졸졸 흐르는 깊은 산자락 끝, 소담하게 자리잡은 초가집 마당에는 예전의 알싸한 약초 냄새 대신 은은한 들꽃 향기가 머물고 있었다. 설화는 이제 화려한 비단옷 대신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햇볕에 잘 말린 국화와 박하잎을 고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다. 궁궐의 자욱한 향연과 피비린내 나는 암투는 이제 빛바랜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그녀의 손끝에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독이 아닌 누군가의 고단한 잠을 달래줄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낭자 벌써 이만큼이나 준비하셨소. 오늘은 마을 어귀에 김노인께서 손주가 밤잠을 설친다며 향을 구하러 오신다 하더이다. 마당으로 들어서던 윤시우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설화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대답했다. 네 서방님, 아이들의 꿈속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들지 않도록 가장 맑은 향기만을 골라 담았으니 걱정 마셔요. 설화가 정성스레 빚은 향환들은 이제 장안의 권력자들이 아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의 고통을 씻어주는 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향료를 다룰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복수의 행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하곤 했다.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눈을 가리는 안개가 되기도 하지요. 제가 이곳에서 만드는 향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바람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설화는 절구에 약재를 넣고 천천히 찌으며 시우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시우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의 긴 햇살을 받아 마당 위에 평화롭게 겹쳐지는 풍경은 그 어떤 궁궐의 화려한 연회보다도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낯선 행상인이 나타나 장안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글쎄 그 기세등등하던 김사원 일파가 완전히 몰락한 후로 장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지 뭡니까? 새로 등극한 전하께서는 향락을 멀리하시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향료 세금을 전면 폐지하셨다더군요. 행상인의 말에 설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뿌렸던 진실의 향기가 결국 거대한 정화의 파도가 되어 장안을 휩쓸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마지막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장안의 달콤한 꿀은 결국 독이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진짜 꿀의 단맛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설화는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저녁 무렵 설화는 마당 한편에 화로를 피우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조그만 향료 주머니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설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신기한 듯 향기를 맡으며 제잘거렸고 그 순수한 웃음소리는 산골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뜨렸다. 선생님, 이 향기는 꼭 엄마의 품속 같아요. 매일 밤 이 주머니를 안고 자면 무서운 호랑이 꿈도 안 꿀 것 같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설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향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준단다. 너희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이 맑은 향기를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설화는 아이들의 손에 일일이 향주머니를 쥐어주며 자신이 배운 조향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밤이 깊어지자 시우와 설화는 툇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감상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다. 시우는 문득 생각난 듯 설화에게 물었다. 낭자 가끔은 그 화려했던 장안의 생활이 그립지는 않소. 낭자의 재주라면 온 나라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설화는 찻잔에 비친 달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서방님 향기는 공중에 흩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그 본연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추한 욕망만 남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손끝에서 나는 이 흙냄새와 서방님의 따뜻한 숨결이 섞인 이 순간의 향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달콤합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시우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조용한 사냐의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깊어가는 밤을 수놓았다. 설화는 이따금 아버지가 쓰시던 조향칼이 가라앉은 강가를 떠올리며 그 칼날이 이제는 녹슬어 흙으로 돌아갔기를 기도했다. 사람을 해치는 도구는 사라져야 마땅했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향기만이 세상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철학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사랑뿐이네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진정한 조향사의 길인가요? 설화는 마음속으로 죽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전한 평온에 도달했음을 확신했다. 장안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의 향기는 이제 전설로도 남지 않을 만큼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설화의 인생에는 오직 진실과 사랑의 향기만이 영원히 머물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에 하얀 눈이 내려앉을 때면 설화의 초가집에서는 매서운 추위를 녹여줄 따뜻하고 포근한 숯불향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향기를 맡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단함을 달랬다. 설화가 만드는 향은 이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축복의 선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향기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인생은 한 조각의 향료와 같아서 어떤 불꽃으로 태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법이지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삶을 오직 따스한 불꽃으로 태우고 싶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설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시우가 있었고 두 사람이 일궈낸 평화로운 마을은 장안의 그 어떤 명승지보다도 아름다운 낙원이 되었다. 설화는 마지막으로 조향실의 문을 닫으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향료 비방서를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 들어가며 내는 불꽃은
마치 그녀의 지난 날을 축복하는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웠고 타버린 비방서의 영예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비법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우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장안의 달콤한 꿀로 시작된 치명적인 복수의 대서사시는 이렇게 한 평범한 여인의 소박한 미소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독은 약이 되었고 증오는 사랑이 되었으며 권력의 무상함은 평범한 삶의 위대함으로 승화되었다. 오늘날에도 장안의 어느 뒷골목이나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이름 모를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설화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진심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향기는 꽃보다 진하고 그 진실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는 법이다. 눈부신 석양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 속에서 설화와 시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었다. 장안에 번화했던 거리에도 궁궐에 높았던 담장 위에도 이제는 오직 평온한 바람만이 머문다. 설화가 떠난 자리에 피어난 들꽃들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 그날의 이야기를 바람의 노래로 들려준다. 욕망은 덧없고 권력은 짧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어낸 향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달콤한 꿀은 혀끝을 자극하지만 진실된 향기는 영혼을 치유한다. 설화가 남긴 이 마지막 교훈은 장안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그네가 숲속에서 우연히 맞게 되는 청량한 공기처럼 설화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다.